안녕하십니까, 언아무추입니다. 오늘은 태양을 만드는 원리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셨으면 여기 아크 원자로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 토니 스타크가 여기 있고 아크 원자로가 있습니다. 아크 원자로, 이게 과연 무엇인가? 아크 원자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핵융합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로는 핵분열이죠.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면 거의 다 핵분열 발전소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아크 원자로는 핵융합 원자로예요. 이게 태양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거 벌써 시연도 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 옆에는 마블 영화 좋아하시죠?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페퍼포츠, 그의 비서이자 사랑하는 연인관계인 페퍼포츠가 여기 중금속에 지금 중독되어 있죠. 토니 스타크가 바로 팔라듐이라는 원소인데, 이 중금속에 지금 이거 열어보면은요, 보셨을 겁니다, 영화에서. 자, 아크 원자 열어보면 이 안에 작은 칩 하나가 들어가죠. 이 칩이 팔라듐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까맣게 타죠. 인체에 퍼지지 않게, 팔라듐이 인체에 퍼지지 않게. 나중에 이게 계속 오염이 되면 여기 목에도 이렇게, 여기 심장 주위에서 실핏줄이 이렇게 하면서 팔라듐이 중독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팔라듐, 근데 그 많은 원소 중에 왜 굳이 하필 팔라듐인가? 이거의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팔라듐인가? 자, 이거 원자로를 알려면 이제 태양에 대해 알아야겠죠. 우리 태양은 뜨겁지 않습니다. 사실 뜨겁지 않아요. 근데 뜨거운데 뜨겁지 않다, 이거 과연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린가 하겠는데, 태양이 사실 뜨거우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안 뜨거우면 안 돼요. 자, 이거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양은, 우리 물질 세상에 살고 있죠. 먼저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물질이라 하면은 제일 흔한 게 뭡니까? 돌이죠. 돌멩이, 돌. 여기 돌이 있습니다. 잘 그립니까? 자, 이 돌이 있는데, 돌이란 거는 뭡니까? 무슨 상태입니까? 고체 상태죠. 고체입니다. 이 돌에다가 우리가 열을 가하면요, 이 돌을 열받게 하면요, 무슨 상태가 되느냐? 액체 상태가 됩니다. 이건 다 아시죠? 돌이 어떻게 액체가 되느냐? 우리 간단한 예로서 화산 폭발을 보면 용암이 흘려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용암이 뭡니까? 돌이죠. 돌 녹은 거죠. 이렇게 액체 상태, 이게 물질의 고체 상태가 물질의 1단계입니다. 액체 상태가 물질의 2단계예요. 3단계는 뭐겠습니까? 우리 많이 보죠. 수증기, 기체입니다. 기체가 물질의 3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거, 기체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플라즈마 형태가 됩니다. 자,
기체는 플라즈마가 된다. 이게 물질의 4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고체라는 거는 우리가 고체, 지금 돌로 표현했는데 우리의 사람의 인체도 고체로 되어 있죠. 물질이죠.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체고 플라즈마 단계가 뭡니까? 빛이죠. 빛이란 에너지체입니다. 이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긴 빛의 형태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에너지체라는 게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에너지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물질, 액체, 기체 상태까지, 물질하고 액체 이 2단계까지는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거의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그 있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왜 이 말을 꺼냈느냐? 한자로 한번 적어볼까요?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 자, 색. 한자를 잘 못합니다. 즉, 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시 공이 됩니다. 자, 색이 뭡니까? 색이 물질이죠. 여기에서 물질의 1단계입니다. 물질의 1단계, 물질의 1단계, 2단계. 공이 뭡니까? 에너지체죠. 자,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물질은 곧 에너지체이다. 이렇게 됩니다. 물질은 곧 에너지체요. 에너지체. 에너지는 곧 물질이다. 자,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플라즈마를 만들려면, 오늘 만들 게 태양을 만든 원리 아닙니까? 그럼 플라즈를 만들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구만. 추가를 했습니다. 태양을 만들려면 여기서 말하는 인공 태양이죠. 태양을 만들려면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1억 도의 온도. 자, 과연 지구상에 1억 도의 온도를 견딜 만한 물질이 있을까?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1억 도를 견딜 만한 물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질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 고체나 액체를 말하는 거죠. 고체나 액체. 이 상태로는 저 1억 도라는 온도를 새어나오지 않게 가둬둬야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 그 플라즈마니까 기체죠. 이 플라즈마 형태가 된 기체를 요거를 1억 도의 온도까지 만들려면
이거를 감싸고 있어야겠죠. 원자로처럼 우리 발전소에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처럼 이거 가둬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새어 나오면 이게 온도라는 것이 압축을 해야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1억 도를 만들려면 요거를 가둬두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못 나가게. 이제 지구상의 물질로는 이 1억 도라는 온도를 가둬둘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둬뒀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캡처한 영상으로 지금 영상 참조할게. 미노스님의 채널, 그리고 국가쿠키 님의 채널에서 참조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억도의 온도를 어떻게 할까? 자,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1억도의 온도를 에너지체로 적었어요. 에너지체는 에너지체로 잡았어요. 성공했습니다. 벌써. 이게 원자라는 게 자기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필드라는 게 보호막이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2부, 그러니까 이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라는 게 있어요. 필드가 있고 AT 필드가 있죠. 이게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것도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먼저 영상 한번 볼까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의 표면에 도달하는 자, 이거 우리 황창현 형님이 말한 거죠. 이거를 잠깐만요. 황창현 형님이 말씀 잘 하시는데 태양, 우리가 우주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태양이 이제 밝게 빛나고 있죠. 이 주위는 지금 어둡습니다. 어둡다. 그럼 태양이 주까지 이렇게 도달하는데 한 번 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전행님 우주까지 도달하는데 이게 도달하려면 요 주위는 왜 어두워요? 요 주위는 지금 다 어둡죠. 그러면 이게 태양까지 이렇게 태양에서 지구까지 이렇게 도달하려면 이 주위가 완전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돼요. 이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해야 될 것은 태양의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햇빛을 1시간 동안 모을 수 있다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1년간 이거 태양을 한번 모으면 전 세계 1년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된다고 하죠.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뭐죠? 그럼 이 에너지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또 만약 우리가 이 태양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에 빛을 내는데요. 자, 태양은 태양 원리는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지금 여기 잠시 나왔는데, 자, 요게 지금 요게 그겁니다. 중수소. 이게 중수소고, 요 아래 있는 게 지금 여기 중성자가 두 개 있죠. 이 양성자 하나 있고, 이게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수소원자. 수소인데 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가 있어요. 중성자 하나 달고 있는 게 중수소고요. 두 개를 달고 있는 게 삼중수소가 됩니다. 자, 삼중수소는 우리 많이 지하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우리 많이 일상생활에서 휴대폰 배터리나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건전지 있잖아요. 리튬에 우리 지하에
리튬이라는 그 금속이 많이 있어요. 리튬에서 중성자를 쏘아서 분리시키면 리튬의 중성자를 쏘면 삼중수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요 삼중수소와 중수소를 우리가 강력이란 게 있어요. 청력과 강력이 있는데 가장 강한 에너지죠.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인데 이 물질을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제가 필드라는 게 있어요. 요 삼중수소도 필드가 있고 중수소도 필드가 있습니다. 저기 보호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얘가 플러스라 치면 얘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압축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드 힘보다 더 크게 압축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절대 압축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 압축과 이 필드 값보다 더 센 힘으로 압축을 시키면 그게 이 압축시키면 그게 1억도예요. 1억도. 1억도만큼 열을 가하면 얘가 합체가 돼요. 이렇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엄청나요. 엄청난 에너지가 납니다. 그리고 핵융합이 지금 클린 에너지로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건 핵분열이에요. 글씨가 왜 이렇지? 핵분열은 그러니까 방사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사능, 세슘 이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들 기억 안 낳고 물고기 이상하게 나오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폐기물, 핵 폐기물이 계속 나오죠.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핵융합인데 핵융합은 그 헬륨 가스 있죠. 우리 마시면 이렇게 목소리 나오는 거. 그 헬륨 가스랑 중성자가 하나 나옵니다. 인체 아무 해가 없는 클린 에너지죠. 그러니까 헬륨 가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원자에서 가벼운 물질에서 이제 무거운 물질로 바뀌면서 중성자가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헬륨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같이 나오죠. 이게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안 했네.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E는 mc의 자승, mc 스퀘어다, mc 제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거 앞에서 원래 얘기했어야 되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유일하게 깨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핵융합 현상입니다. 이 E는 mc 제곱 이거를 깨뜨려 버렸죠. 핵융합에서. 자, 그러고 계속 볼게요. 핵융합은 핵분열과 달리 핵이 융합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천사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방금 넘어갔죠. 태양 중심 온도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딪혀 헬륨으로 여기 보면 양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중성자 하나, 여기 중수소, 여기 삼중수소입니다. 양성자에 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양자 하나.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건 불완전한 구조예요. 원자 구조상. 그래서 이 중성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이제 전하가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이렇게 가지면 뭐 플러스로 칩시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칩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이제 당겨가지고 자기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 있죠. 이렇게 구조가 되면서 이게 더 무거운, 요 앞에 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인 헬륨이 되는 겁니다. 헬륨 원소가 되고 중성자는 밖으로 튕겨 나가죠. 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량의 차이가 에너지로 방출. 예, 앞에 빠져먹었는데 제가 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초보라서. 아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했죠. E는 mc 스퀘어다. 자, 여기에서 E가 뭡니까? 에너지지 않습니까? 에너지. 요 M 뭡니까? 매스라 해서 요거는 질량입니다. 질량.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죠. 자, 질량 C가 뭡니까?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속도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 빛의 속도라는 게 빛의 속도 에너지, 그러니까 질량 이 에너지는 뭐와 같냐면 어느 정도 에너지냐면 만약에 이 질량이 1이란 질량을 가정했을 때, 질량이 1이라고 봤을 때 이 1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을 곱한 숫자만큼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1이란 질량을 봤을 때 빛의 속도가 얼마만 합니까? 1초에 빛이 4만 킬로를 가죠. 근데 이 1초에 4만 킬로를 가는데 이 킬로가 얼마냐면 둥근 지구로 봤을 때 둥근 지구를 7바퀴 하고도 반을 돌 수 있는 1초 만에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에너지 양입니다. 그 양에 곱하기 2나 되는 에너지가 질량 1만큼 1g 만약에 1g이라 칩시다. 그러면 1g만큼이 소멸이 되면 만약에 이 질량을 소멸했을 때 없어졌을 때 1이란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라 했죠. 만약에 이 물질이 에너지화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물질이 없어지고 완전 에너지체로 변해버리면 이 소멸이 되고 이 질량의 에너지 자체의 양은 얼마냐면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이 곱하기 2 그러면 7이 14, 15, 15바퀴 도는 이만큼 양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되는 거죠. 태양을 포함한 함성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사용되는 수소는 방금 보셨던 그 안에 양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량의 차이가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죠. 태양을 포함한 함성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사용되는 요거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이게 아까 아이언맨이 가슴에 차고 있던 아크 원자로 있죠. 그거를 크게 확대했을 때 아크 원자의 내부 상태예요. 수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중수소와 삼중수소. 일반적인 수소는 이렇게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수소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삼중수소는 양성자와 중성자 2개,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중수소의 경우 바닥. 자, 요거 지금 바닷물 보이죠? 중수소를 구하려면 지구상이 엄청납니다. 이거 바다 엄청 지구상이 거의 바다라 해도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바다가 많죠. 그러면 바닷물 100리터에 중수소가 3g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이냐면 상상도 안 되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이렇게 비추죠. 비추면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증발합니다. 태양에 나오는 그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거는 이제 파장입니다. 파장, 마이크로파. 파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일단 파장이 나옵니다. 파장이 나오고 이 파장에 의해서 이 물 분자의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이 일어나면 이게 기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물질의 아까 말씀드렸죠. 2단계 액체 상태. 그다음에 요 구름 보이시죠? 요거 수증기. 여기에 기체 상태. 물질의 3단계입니다. 여기 태양이라고 봤을 때 4단계가 되는 거죠. 대충 감이 오십니까? 여기까지는 청기문설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알아서 공부하시는 걸로 하시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00리터에 3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한하게 얻을 수 있죠. 삼중수소는 핵융합 반응이 아까 말씀드렸죠. 삼중수소를 구하려면 우리 지표면에 그 리튬이 많이 있어요. 리튬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하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용해 리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리튬은 지표면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핵융합 과정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리튬에 충돌시켜 삼중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튬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이제 삼중수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핵융합을 하는 거죠.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무한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내내 집긴 가능합니다. 다만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하죠. 여기 나왔죠. 1억 도의 온도. 여기 오탄에 온도라 돼 있네. 1억 도 온도를 가둬두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핵융합 발전을 위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담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플라즈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를 말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가 있죠. 플라즈마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도가 되는 뜨거운 공을 들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의 손은 흔적없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자기장이 나왔는데 바로 이게 해답입니다. 이 자기장이란 게 에너지체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입니다. 이 힘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가둬둡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뒤에서 같이 보죠. 이렇게 생긴 장치. 자, 요게 한국에 있는 토카막이라는 장치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썸네일에 보셨던 토니 스타크 가슴에 차고 있던 아크 원자로예요. 그건 아주 소형이죠. 아크 원자로. 이게는 지금 프랑스에 1차 개발할 때 제일 큰 게 이거 한 4배 정도 크죠. 프랑스에 기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미국에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한 2배 정도 되는, 프랑스보다는 조금 작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이 태극기 보이시죠? 우리 한국에 더 작은, 이 사람이 요만한데 자, 요만한 크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제일 작은 규모입니다. 자, 요만한 크기의 아크 원자로가 벌써 만들어졌어요. 는 토카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넛 모양의 장치 안 도넛 모양 나오시. 도넛 모양. 이거 자기장 코일. 이거 기억하고 가세요. 안에 자기장 코일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플라즈마에 빠른 속도로 전달하게 되면 플라즈마는 회전을 하며 가열됩니다. 이렇게 1억 도의 온도로 가열을 하면 핵융합 현상도 일어나고 플라즈마도 가둬둘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는 2040. 자, 여기 미노스님이 지금 앞에 영상을 만들었을 때 잘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40년이라고 되어 있죠. 재밌는 게 2040년쯤 실증으로 하는데 이게 근데 벌써 2018년 12월에 한국에서 1억 도를 가둬둘 수 있는 실험을 벌써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과학쿠키님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년쯤 실증로 데모 버전의 핵융합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기다려봐야겠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핵융합 발전소 태양을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핵융합 발전소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석탄 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단 60g의 원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60g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많이 먹는 커피 믹스 있죠. 커피 믹스, 맥심 뭐 이런 거 커피 믹스 요 안에 담겨 있는 양이 12g입니다. 그럼 60g 해봤자 뭐 설탕 스틱 해가지고 몇 개 정도 양밖에 안 되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안정성 면에서도 핵분열과 비교해 말도 안 되게 안전합니다. 핵분열 발전소가 위험한 이유는 핵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죠. 하지만 핵분열과 달리 핵융합 과정에서는 핵 폐기물이 아닌 헬륨이 생성됩니다. 만약 이 헬륨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면 목소리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정말 끔찍하죠. 또 폭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분열의 경우 전원이 차단되며 핵분열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폭발이 일어나게 이거 되는데요. 후쿠시마에서 한번 경험했죠. 그 핵 연료봉이 계속 가열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방사능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핵융합의 경우에는 그냥 전원 차단되면 그냥 플라즈마는 자연 그 기체 상태보다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흩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청정 에너지죠. 핵융합의 경우 전원이 차단되면 플라즈마는 흩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잘 되셨나요? 네. 사실 되게 질문. 자, 여기 과학쿠키님 영상이 잠깐 나오는데요. 자, 여기 연구원 분이시고 벌써 2018년 12월 달에 이렇게 1억도 달성을 해결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번 질문이지만 소감이나 뭐 이렇게 좀 어떤 그 과학자로서의 그런 느낌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먼저 이 얘기를 소감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모든 K-스타일 실험들이라든지 전 세계 실험들이 네. 어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1억도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네. 혹은 장시간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네. 국내 이과기관, 예를 들어서 서울대의 나영수 교수님이라든지 네. 여러 대학에 있는 연구 교수님들, 네. 거기 있는 학생들, 또 해외에 있는 연구자분들이 거기에 다 같이 몰입돼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걸 해야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한계가 뭔지, 네. 이 한계를 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번 캠페인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지 이런 플라즈마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남산 인사 글자가 바뀌긴 했지만 네. 많은 연구자분들이 있고 사실 거기에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저는 장시간 플라즈마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인 거고 네. 이렇게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험로인 K-스타 속의 플라즈마의 온도가 아까 보셨죠? 여기 핵융합 발전소 1억 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제작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1억 도라는 온도에 실제적으로 도달은 하지 못하였던 상태였는데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던 2018년 12월 말 1억 도 도달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소감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오. 실험을 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실험을 하고 나서 진단 데이터가 원리예요. 쭉 올라오고 한 2, 3분 지난 후에야 이 플라즈마가 온도가 얼마였다가 나타나는데 아. 이 데이터를 딱 열어봤는데 온도가 끝네. 어떤 레시피를 우리가 요리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플라즈마를 만들었을 텐데 이 우리 즉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이온을 많이 모으고 싶어도 더 이상 여기에서 이온이 나오죠. 이온이라는 게 플라즈마 이온 상태가 됩니다. 이온 상태가 되면은 자 뒤에 보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플라즈마 형태가 이렇게 여기에 도넛 모양이
도넛을 반으로 뚝 잘랐을 때 지금 요 부분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반으로 뚝 이렇게 잘라야 되나? 자, 이렇게 그리죠.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도넛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요 부분입니다. 그럼 요 부분 안에 동그라미 보면은 요 안에 이렇게 플라즈마를 가둬두고 있는 상태. 여기 요 부분 각쪽 요 부분은 지금 자기장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 가둬두고 있어요.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수송 장벽 모드라고 불리는 놀라운 해법인 것입니다. 수송 장벽 모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 장벽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플라즈마 밀도를 모으는 L 모드, 플라즈마 밀도의 가장자리에서 장벽을 만드는 엣지 트랜스포트 베리어, 즉 ETB 모드를 사용하는 H 모드와 바로 이번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모드인 밀도의 중간 내부 지점에 장벽을 만드는 인터널 트랜스포트 베리어, 즉 ITB 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 장벽을 다 사용하는 장벽 모드의 끝판왕 더블 트랜스포트 베리어 DTB 모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자, 여기 장벽 나오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드입니다. 장벽이 필드죠. 이 필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L 모드하고 H 모드, 여기까지 L 모드면 이게 플라즈마가 이렇게 이때 쳤을 때 플라즈마 외부에서 이렇게 고체 상태로서는 외부에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장 형태는 에너지체지 않습니까? 이 내부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체 내부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필드를 생성해서 그 플라즈마를 이렇게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를 모래바구니로 비유하자면 ETB는 모래바구니 겉 테두리에 배리어를 만들어 케어할 수 있는 모래알을 늘린다는 아이디어로, ITB는 모래바구니 안쪽에 장벽을 세워 역시나 케어할 수 있는 모래알을 늘린다는 아이디어, DTB는 2장벽을 전부 사용하는 형태로서 케어할 수 있는 모래알을 최대한으로 늘린다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래알 이렇게 계속 여기 모래알을 떨어뜨리면 이쪽으로 새겠죠. 여기로도 새고 양쪽으로 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래알을 자 요만큼 쌓아야지 1억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1억도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세서는 1억도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고안해낸 게 여기에서 요만큼 배리어를 칠 수가 없으니까 요만큼 필드를 치면은 이렇게 쌓일 건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안쪽에 이제 자기장 형태로 해서 요 안에 필드를 치고, 그래서 요 안에서 자기장 형태로 이렇게 요거는 좀 안 맞네요, 설명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억도를 만드는 그런 이론입니다. 물론 실제로 K스타 내부에 장벽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잠깐 다뤘었는데 그 토카막이라고 하는 그 진공 챔버 속에다가 우리가 1억도의 물질을 가둔다? 라는 거를 상상을 해보면 과연 존재하는가? 라고 하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가뒀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구현을 했고, 그러면은 얘를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플라즈마하고 맞닿아 있는 앞에 물질에 닿게 되면 네. 대면제도 녹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때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대면제로 이제 갖고 있는 물질은 카본 혹은 텅스텐, 몰리브덴 혹은 이런 정도의 금속을 타일 형태로 만들어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카본이나 텅스텐 같은 물질로 해서 일단 2차 밖으로 새어나올 수 없게 2차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고체 형태로 이제 막은 필드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핵심은 자기장으로 필드를 지금 하는 건데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얘가 이제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10kV 그대로 닿으면 당연히 얘도 녹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오래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웁니다. 닿지 않게. 띄우면 벽과 안 닿아요. 자, 이쪽에 플라즈마가 여기 아까 그냥 설명했을 때 몰랐는데 이쪽 보면 갭이 보이시죠? 까만 부분
띄운 상태입니다. 띄워 있으니까 이 자체는 1억도인데 띄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나마 녹는 현상이 덜하겠죠. 여기는 아까 토카막이라는 그 탕스텐이나 카본 형질 타일 있겠죠. 요 바로 닿질 않으니까 1억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이에 간격이 있고 갭이 있고 이 갭 사이에서는 플라즈마 직접 이 뜨거운 온도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이 대면대가 좀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띄워서 접촉을 피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뜨거운 플라즈마를 견뎌내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K스타의 진공 용기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말 특별하게도 이번 방문을 통해 K스타 내부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필드 코일. 자, 여기 나오죠. 자, 드디어 여기 나왔습니다. 요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잠깐 보여드리죠. 가했던. 자,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똑같이 생겼다 해도 뭐 가만이 아닙니다. 센트로솔레노이드 코일. 자, 여기에 코일을 달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 중간 코일에다가 자기장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즈마가 이동하는 이 통로 안에도 코일을 감아서 자기장을 생성하는 겁니다. 콜로이달 필드 코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토로이달이면은 요건가요? 그렇죠. 네. 얘가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폴로이달은 얘네들의 고리 그렇죠. 이건가요? 머리. 지구 탄생 이래로부터 이 땅으로 자, 여기 재밌는 실험을 하는데요. 좀 이따 방금 보셨죠? 그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영상 뒤편에 또 연구원하고 여기 과학국회님이 손으로 돌리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잘 보세요.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에서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시작, 즉 플라즈마 가동 장치의 시작은 일자형 원통으로 만들어진 자, 요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구리 통으로 되어 있는 여기 코일이 쫙 있죠. 이 안에는 이제 통로입니다. 통로고 요거는 건전지예요. 건전지의 앞뒤에 자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면은 이 건전지 전류에 의해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 자기장으로 여기 안을 통과하는 겁니다. 얘가. 큰 마그네틱 시스템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핵융합에 사용되는 수소액, 즉 수소이온은 말 그대로 이온이기 때문에 전하를 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전 입자가 움직이게 되면 로렌츠의 힘에 의해 자기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보신 형태와 같이 자기장선의 밀도를 조절하게 되면 놀랍게도 자기장 속에 하전 입자가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중앙으로부터 약간이라도 반지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전 입자의 경우에는 이 미러 시스템의 영향에 의해 효과적으로 갇힐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입자들은 보시는 실험에서처럼 전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주 직관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한곳만 가다 놓으면 돼요. 그 대안은 바로 원통형이었던 이 미러 시스템을 원환형, 즉 토로이드 형태로 만들어서 입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 여기에서 무한으로 돌죠. 이거 뭡니까? 이것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토러스입니다. 토러스. 볼텍스. 토러스. 도넛 모양. 토러스. 비밀입니다. 형태를 우리는 TF 코일, 즉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코일이라는 의미의 토로이달 필드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들면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을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이온의 손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 토로이드의 구조는 중심으로부터 자기장의 세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지 세퍼레이션, 즉 토로이드 내부에서 플러스를 띠는 입자는 위로, 마이너스 전환을 띠는 입자는 아래로 분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여기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자기장이 이제 안에서 이온 입자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섞어줘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는 원래 양은 위로 올라가죠. 음은 내려가고요. 그래서 플러스 입자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에 머물러 있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돼서는 1억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섞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모양 아까 봤죠? 아크 원자로입니다. 아크 원자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분리에 의해 플러스 입자들과 마이너스 입자들 사이에는 전기장이 발생하게 되며 이 전기장과 토로이드 내부에 형성된 자기장 교차에 의해 다시 한번 입자들은 로렌츠 힘을 받게 되어 토로이드 중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토로이드 모양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된 입자들이 발생시키는 전기장이 문제라면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입자들을 섞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들을 섞기 위해서 고안된 코일이 바로 CS 코일, 센터 솔레노이드 코일입니다. CS 코일, 즉 센터 솔레노이드 코일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토로이드 내부에 플라즈마 전류를 만들어 그 플라즈마 전류가 발생시키는 자기장을 이용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되어 있는 전하들을 뒤죽박죽 섞어버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도넛 모양의 토로이드 중앙에 초전도체로 구성된 강력한 솔레노이드를 만들어 이 솔레노이드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면 솔레노이드 주변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변하는 자기장이 다시 자기장 안쪽으로 전류를 유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된 내부의 플라즈마 전류는 자신의 주변으로 폴로이달 방향의 자기장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 자기장이 비로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입자들을 뒤섞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내부에 있는 플라즈마의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아주는 걸까요? PF 코일은 도넛 방향으로 이렇게 위에서 자, 요 돌리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어디로 돌립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이 사람이 이쪽에 있죠. 우리 저쪽으로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돌리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돼요. 시계 반대 방향. 이거 시계 반대 방향.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면 우리가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생성이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코어. 중요합니다. 외워두세요.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 돌리는 거. 태극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폴로이달 방향으로 감겨 있는 거를 우리가 폴로이달 피드 코일이랍니다. 도넛을 마치 도넛에 소스를 뿌린다면 도넛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위에다가 뭐 잡을 뿌리든 네네. 이렇게 해놓은 그 코일 모양이 네. 이제 PF 코일이라고 PF 코일. 네. 그거를 센터 스택도 이렇게 토로이달 방향에 감겨있기 때문에 네. PF 코일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죠. 바깥쪽에도 이제 또 뿌리면 도넛 위에다 또 뿌리면 네. 거기도 이제 PF 코일입니다. PF 코일을 활용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쪽에서 두 개의 도선이 있다고 했을 때 밀고 이 두 개의 바깥쪽에서 도선에 밀는 같은 방향의 전류를 불면 서로 이렇게 당깁니다. 도선에 그쵸. 반대 당기게 방향이면 서로 밀어내게 되고. 아까 CS 코일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인력, 이 강력, 청력입니다. 같은 방향 전류에서는 서로 끌어들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은 이렇게 이 청력이 발생되면은 다른 방향 됐을 때 이렇게 서로 밀어냅니다. 이걸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거두는 거죠. 자기장으로. 우리 플라즈마 내부에 전류를 흘렀습니다. 네. 그럼 플라즈마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네. 이 도넛 위에다가 PF 코일들을 담아놨죠. 네.
그러면 이 필드 잘랐을 코일과 때 이 전도 안에 있는 흐르는 전류가 네. 같은 방향이면은 서로 이렇게 당깁니다. 같은 방향 흐르면은 서로 당기기 때문에 네. 이 플라즈마가 여기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위에 있는 코일들을 또 같은 방향에 흘러주면 또 이 플라즈마 원형이었던 게 이제 서로 당깁니다. 쭉 당기겠네요. 자, 방금 보셨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다 지워버렸네. 아까 토러스 보셨죠? 드로이드. 자, 이렇게 도넛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요거 동그라미를 이렇게 번호로 싹둑 잘랐을 때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센터 코일이 있었죠. 그리고 얘를 감고 있는 또 CS 코일이 있었고 TF 코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로, 그러니까 요 감고 있는 이 영역으로 바깥 영역이 되겠죠. 자, 벗어나려는 거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힘을 플러스 극으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요 안쪽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쫙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면에서는 이제 갭이 생기면서 닿지 않겠죠. 닿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는 안쪽에서 이제 닿는 게 문제죠. 안쪽에 닿는 거를 요 센터 CS 코일이 여기에서 자기장 발생시키면서 이쪽으로 또 안쪽에서 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도 뜨겠죠. 요만큼. 그럼 이렇게 이온 전체들이 이렇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안쪽에도 갭이 또 생기겠죠. 요 안에도 갭이 있습니다. 닿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원리를 이용해서 1억도를 만들어내고 1억도 플라즈마로 핵융합을 성공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 전류 온도, 전류량을 조절을 해서 전류를 그냥 흘려보내는, 똑같은 힘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 아시죠? 교차를 해가지고 이 안에 전자가 막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안에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자, 오늘은 이런 원리로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로 이 핵발전소 아닌 핵 분열이 아닌 방사능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방향, 돌아가는 방향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파수, 아까 팔라듐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자, 여기 마블, 이 사람들은 진짜 그거 합니다. 세밀해요. 완전히. 그냥 영화를 만들지 않아요. 일루미나티 세력 아닙니까? 그 마블 유니버스가. 이 팔라듐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잠시 요거를, 이 팔라듐이라는 것이 상온에서 여기다 적어도 요거 잠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롤과 이를 선택해서 주고, 배가 고프네요. 조금 이따가 바로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팔라듐이는 팔라듐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수소, 흡수, 저장성. 이게 팔라듐이 수소 저장성 대기 합금이에요. 얘가 상온에서 900배 정도 수소를 저장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필터 역할을 또 합니다. 수소가 이렇게 발라둠이 있으면 수소가 아닌 물질들은 제가 튕겨내거나 그냥 걸러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담고 있는 원소는 수소만 자기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팔라듐을 이용해서 아크 원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때 중요한 원소입니다. 이게 지금 백금, 옛날 백금으로 대신 사용하는 건데, 백금 하면은 이제 자동차 뭐 배기할 때 이렇게 부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백금 많이 사용하죠. 백금보다 옛날에는 이 팔라듐이 백금보다 쌌었는데 지금은 수소 저장소로 이렇게 연구 발표가 되면서 백금보다 더 비싸졌어요. 비싸졌다. 앞으로 많이 애용되는 그런 금속이 될 거예요. 합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력학,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